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요즘요, 이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 경제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도 좋지가 않은데요. 여기에다가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최근에 경기 전망 지표를 발표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네, 예. 요즘 뭐 좋은 소식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지금 또 트럼프가 이제 관세 폭탄을 지금 진짜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그냥 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맞고 나니까 좀 충격적이긴 그쵸.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역대 최장기입니다. 역대 최장이고요. 한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지금 37개월 연속 부정적입니다. 네, 역대 최장. 그만큼 지금 상황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전망이 이제 4월 달에 더 안 좋아지죠?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 전망인데 이제 4월인데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불황에 1월, 2월 회생기업 신청이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24년에도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때보다 26% 이상 네,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홈플러스 그 다음에 명품 플랫폼 반란, 그 다음에 중견 건설사들 이런 거 회생 신청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경기 악화 여파로 생사 기로에 서 있는 이런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뭐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뭐 개인들도 뭐 지금 뭐 카드도 빚 값도 못 내가지고 뭐 연체되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스란히 또 카드사도 그대로 또 영향을 받겠죠. 네, 맞아요. 그 카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엔 이제 신규 용어입니다. 팩토링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토링 채권이요? 팩토링. 이게 무슨 의미죠? 예, 팩토링. 채권. 네. 이거 뭐냐면 매출 채권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치고님이 뭐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 채권, 즉 내가 앞으로 받을 돈이에요. 자, 받을 돈이니까 얘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빌릴 수 있겠죠? 빌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거예요. 네, 나 앞으로 이렇게 매출 채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담보로 대출해줘. 돈 빌려줘. 네, 이런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롯데카드가 최근에 이제 중소 렌탈 업체에 요 같은 방식으로 700억 원대 대출을 해줬는데 부실이 발생해서 대손 처리한 바가 있고요. 700억 원? 네. 자, 여기 보시면 팩토리 채권의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카드 업계의 건전성이 일단 안 좋아지는 거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힘드니까 당연히
채권을 쓰겠죠. 그렇죠. 많아지는 거고 연체가.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카드사 팩토리 채권 연체율이 있는데요. 자, BC 카드를 보시면 24년에 저 보세요. 22년, 23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24년 지금 몇 달 안 됐죠? 그런데 이 팩토리 채권의 연체율이 어때요? 아니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죠. 네, 10.6. 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리거나 매각을 했는데도 이게 지금 연체라는 거잖아요. 아, 이게 카드사가 지금 보니까 네. 다 일단은 연체율이 있는데 유독 BC 카드는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 증가는 하고 있지만 네. BC카드 연체율이 이제 다른 카드사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카드 업계의 건정성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 결국에는 개인 카드를 쓰던 사람들이나 뭐 법인 카드든 무슨 카드든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연체율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카드사가 이제 지난해 2024년에 떼인 돈이 얼마냐면요. 거의 5조입니다. 4.6조를 지금 이제 돈을 떼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도까지 이제 연체가 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진짜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금 데이터인 거죠. 그런데 지금 뭔가 경기 침체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네. 안 좋아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아직 안 왔거든요. IMF나 금리위기 때 전부 다 외부에서 충격이 와서 한국이 크게 흔들렸는데 아직 외부적인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럼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더 심각한 사실은? 거죠. 그죠? 자, 거기에 지금 경기 침체에 급전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뭐예요? 카드론 잔액이 또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다 역대 최다. 모든 네. 데이터가 역대 최다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카드론 금리는 여기 뭐 최저 연 6.9% 이거는요. 카드론 거의 이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5% 거의 20% 법정 최대.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근데 카드론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해 카드사가 떼인 돈의 거의 10배. 43조입니다. 5조에서 43조. 네. 카드론 혹시 안 쓰세요? 예, 저는 안 쓰거든요. 네. 아직은 상황이 괜찮으시나요? 아직 아니 제가 네. 많이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때 어려울 때 저도 카드론을 한번 그래요? 써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카드론이 되게 비싸잖아요, 이자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 쓰는 게 카드론이긴 맞아요. 하죠. 그만큼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몰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보면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일단 다 좀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데이터가 많은데 심지어 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도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최근 지금 4월 2일에 나온 네. 내용인데 NABO 경제 전망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잠재 성장률을 지금 2% 아래인 1.9%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의 성장판이 지금 계속해서 닫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세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나온 네. 이런 데이터에 의하면 경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제 GDP 나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25년 1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3.67%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런 수치는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네요. 이 중간에 2020년 요거 딱 한 번. 네. 코로나 때. 자,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20년 1분기에는 0.96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요? 마이너스 3.67.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난 2분기. 이때 마이너스 32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예요? 12년 만에 이거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이벤트였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어쩔 수 없는 영향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거 빼면 처음으로 지금 분기 지금 GDP 전망이 급속도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즉, 미국의 경제도 앞으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 데이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미국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안 좋고 뭐 소비 심리 지수도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트럼프
아이고 정말 속상한데 이 관세 폭탄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네. 이 내용도 안 다뤄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에 트럼프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폭탄을 던진 거죠.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단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정책이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미국한테는 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이 46%입니다. 베트남 많이 많아, 그죠? 많아, 네, 많이 많죠. 됐어. 예. 자,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다 베트남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장. 우리나라도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그죠? 그 다음에 태국 37, 중국 34 등등등. 한국은 26%입니다. 네. 네.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예상보다 강력하게 또 꺼냈는데 이거가 그럼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관세가 올라간다라는 건 왜요?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건을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관세가 있으니까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네. 그리고 주머니를 닫고 있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22% 정도 되는데 이 수치는요. 19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관세 110년. 110년 만에. 엄청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뭐 갑자기 네. 네, 큰 조상님 세대가 맞습니다. 돼버리네. 네. 그래서 가구당 연간 대략 1,35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의 이런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와 데이터상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한국도 이번에 상호관세 26%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있는 공장 있는 기업들도 워낙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26%의 관세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국의 정부에서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좀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상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내일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는 날짜는 4월 3일. 예, 4월 3일이고 4월 4일 내일 11시에 지금 또 발표를 하죠. 네. 아주 내일. 중요한 발표를 하죠. 오늘 저희 4월 3일에 찍잖아요. 네. 오늘 4월 3일 새벽에 네. 관세 그렇죠. 발표 나서 막 급하게 자료 만들었고요. 또 내일 4월 4일은 또 우리나라 그렇죠. 이슈가 있고. 네, 네. 네. 참 중요한 그래서 날이네요, 오늘. 빨리 좀 뭔가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네. 대응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그래서 더더욱 더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관세 그렇죠. 정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긴장에 떨게, 겁에 떨게 만들었을까? 네. 예.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주변에 또 뛰어난 참모들이 많을 텐데 인지를 하고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첫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나 이런 사람이야 기싸움하면서 길들이기를 저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적군과 아군을 명확하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특히 제조업, 미국이 제조업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을 지금 하겠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도 미국에 몇십조 지금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명확합니다. 미국에 관세 내기 싫어? 그럼 미국에 공장 지어. 관세 없잖아, 그럼. 그렇죠?
이게 이런 거고, 물론 여기에 반발하는 나라와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뭐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치워야지 뭐. 그죠? 쉬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생기겠네요.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미국 경제는 그만큼 더 튼튼해질 거고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미치코님이 기업의 대표이사의 회장이야. 미치코 회장님. 네, 미치고 회장님 하니까. 네. 네. 한국의 회사를 만드시겠어요? 미국의 회사를 만드시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미국에 만들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는 플러스가 참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안 그래도 인구 구조가 안 좋아지는 한국의 일자리마저 이렇게 자꾸 해외로 나가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듭니다. 일단 얘기 듣고 보니까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겠죠. 그리고 소비 지출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요, 높은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산 시절을 어디로요?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국내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에도 공장 짓고 하는데 이거를 해외에다 하지 않고 국내, 즉 자기네 나라인 미국에다가 투자를 확대하겠죠. 그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참 보면서 야 정말 트럼프 진짜 대단하다. 선수다. 네. 정말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을 위해서 어쨌든 모든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상호 관세도 맞불 작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상호 관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젠 정말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조금 긴장을 하시면서 이번 이 시기를 좀 잘 견뎌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